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는 일기 미사일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인트로를 바꿔봤습니다. 느린 속도지만 조금씩 변화를 추구하며 항상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는 미사일TV가 되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프란시스 펑님과 폴 정님께서 간식 멤버십, 헥토르님께서 밥 멤버십에 가입해주셨습니다. 새 회원님들과 기존 회원님들께 모두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나온 소식들과 이번 주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미국 증시는 최근 시장을 크게 상승시켰던 모멘텀과 호재의 소멸로 인해서 하락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최근 고점에 비해서 상당히 하락을 했던 미국 증시는 상승할 만한 분위기가 보이고 있지 않은데요.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도에서 발언을 했던 미 재무장관 제닛 예런이 이번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문제라고 평가했는데 최근 발표된 개인소비 지출 PCE를 동시에 언급했습니다. 최근에 파월 의장이 했던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언급 자체를 부정하는 말을 했는데요. 아직 디스인플레이션 단계가 아니고 여전히 할 일이 많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1970년대와 같은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현재 강한 고용시장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게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자신의 기존 의견을 재확인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이번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간 퍼포먼스가 공개됐습니다. 이와 함께 워렌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현재 미국의 상태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이번에 워렌 버핏은 228억 달러, 약 3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멋진 말들을 쏟아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제가 주춤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불어오는 순풍을 기대하고 있고 그 추진력은 언제나 돌아온다면서 80년 가까운 투자 인생으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살아있는 투자의 전설이라고 일컬어지는 만큼 그의 말 한마디에는 엄청난 힘이 실려 있는데요. 워렌 버핏은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단순하면서 가장 강력한 진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주식과 채권의 움직임은 우리를 항상 당황스럽게 하며 이는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단기적인 시장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말길 바란다는 말입니다. 또한 굉장히 많은 개미들이 배워야 할 점이 그의 말에 있었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향후 10년간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기를 희망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의 진빚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연히 돈을 더 벌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죠. 하지만 주변에 굉장히 많은 개미들은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세금을 최대한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요. 세금을 적게 내고 싶으면 돈을 적게 버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고민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워렌 버핏은 또 한 가지 다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비판하는 자는 경제 문맹이며 정치 선동가라며 비난을 했는데요. 이것은 최근에 있었던 바이든 정부의 정책인 자사주 매입 세율 인상을 겨냥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2021년 당시에 주식시장 폭등세가 이어질 때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다면서 270억 달러 수준의 자사주 매입을 했었고 작년에는 8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한 전력이 있습니다. 또한 약 한 달 전에 메타가 실적 발표를 할 당시에도 실적 자체는 쏘쏘했음에도 불구하고 메타의 시가총액의 약 20%나 되는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주가의 폭등을 견인했었죠. 이렇듯 자사주 매입은 기업에 있어서 엄청난 호재거리로 작용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월 7일 국정연설에서 자사주 매입 세율을 현재 1%보다 4배나 높은 4%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을 그만큼 꺼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반기업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공격적으로 나오는 만큼 강한 비판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추가적인 이벤트들을 뒤로 하고 이제 다음 주 미국 증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음 주 미국 시장은 현재 주어진 이벤트들로 인해서 크게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는 CPI, PPI, PCE 등등 미국 경제 전반에 걸친 빅 이벤트들은 끝난 상황입니다. 경제 캘린더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시장이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질 만한 경제 지표들은 딱히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 주 실적 발표도 시장이 그렇게 신경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경제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매주 목요일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혹은 여러가지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20만 건 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완전 고용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미국의 고용시장은 탄탄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시장은 이 지표가 드라마틱하게 상승하지 않는 이상 주식시장을 크게 상승시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는 마켓종합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즉 이번 주는 월화수까지는 지루한 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목요일 금요일에는 그나마 어느 정도 주가의 움직임이 조금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 지표와는 별개로 이번 주도 역시 FOMC 위원들의 연설이나 인터뷰가 있을 예정인데요. 화요일에는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 금요일에는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연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립 제퍼슨은 중도 비둘기파이며 최근에 여러 발언들을 했는데요. 그의 최근 발언들은 비둘기파인 만큼 그렇게 매파적인 발언은 없었지만 어느 정도 시장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자, 그 다음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온건 매파로 이미 2주 전에도 매파적인 발언을 일삼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매파 인사에게 안 좋은 PCE 지표는 더 강력한 매파 발언을 하기에는 좋은 재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차트와 보조지표를 통해 한번 미국 증시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고 빠르게 시장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공포탐욕 지수를 보시면 현재 시장은 여전히 탐욕 구간으로 58에 위치한 상태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시장이 탐욕 구간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경계를 하셔야 하며 최근 1년간 단 한 번 왔던 극도의 탐욕 구간에 들어간다면 시장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S&P 500 차트를 기준으로 항상 중요한 포인트로 인식되던 4000포인트 선을 주가가 하향 돌파한 상태이며 저점을 이어온 추세선마저도 하향 돌파한 상태입니다. S&P 500의 일봉 차트는 하락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주는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는 상승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을 다시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호재거리가 나와 최소한 올해 한 번의 금리 인하는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주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오늘 해야 할 말은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 서한에 다 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반복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는 주춤할 수 있지만 그 추진력은 언제나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항상 결과론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의 움직임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워렌 버핏을 포함한 많은 장기 투자의 대가들이 이런 말을 하지만 정답을 알면서도 1번이 정답인 걸 알면서도 굳이 다른 정답을 찍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투자자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이죠. 워렌 버핏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빠르게 부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며 수익률도 그 어떠한 투자에 비해서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80년의 주식 역사가 말해주는 주식시장의 진리인 만큼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